전문성은 뭐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 전문성을 다 가지려면 박사학위 한 5개 정도는 가져야지. 전문가지만 저는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장우 시장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한 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죠. 지난달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인사청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사검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역시나 부실청문회, 맹탕청문회였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대전시의회 인사청문 간담회 논란은 처음이 아닌데요. 반복되는 인사청문 간담회 문제를 이럴 수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그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전문성은 뭐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나 전문성이 너무 극대화되어 많으면은 솔직히 이분들도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을 다 가지려면 박사학위 한 5개 정도는 가져야지 아마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인사청문 간담회 내내 이상태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 자료를 볼 때는 왜 여기 이렇게 이제 전과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걸로 돼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문제가 있지 않나 없나는 직접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띄웠을 때는 그게 안 나왔으니까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상태 후보자는 그로부터 4일 후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제작진은 청문회에 참여한 한 의원을 만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사청문 간담회가 청문회인지 진짜 모를 정도로 조금 너무 그 후보자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5선 하셨으면 좀 어느 정도 이제 답변 태도가 그래도 검토해 보겠다든가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핸드폰 가져가서 해봐라. 직접 해봐라. 범죄 경력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보면은 조금 이제 빈정대는 투로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반면 청문회 때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한 안경자 의원은 오히려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5선 정도의 그 상임위를 거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지만 저는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청문 보고서도 채택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시잖아요. 선배 의원이시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상태 후보자는 5선 경력의 전 시의원이자 이장우 시장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태 후보자의 인사청문 간담회는 후보자의 발언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규정에는 이제 청문 간담회 실시 기간이 7일 전에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3일 만에 이제 거의 청문 간담회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있어야 저희가 자료 요구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좀 꼭 필요했거든요.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해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졸속 추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운영 규정도 지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꼭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의회 운영 규정에는 인사청문 간담회 일정을 적어도 일주일 전에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3일 만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시간적인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부실한 인사청문 간담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 의회 내 규정마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3, 4일 만에 졸속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대전시 의회가 좀 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회의 운영 규정 위반과 부실한 인사 검증은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단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을 주요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전문가와는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를 내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당시 청문회 자리에서도 맞지 않고 공단 이사장의 자리에 가려는 사람으로서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지금 그 인사청문 간담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의회 사무처에서 제정을 한 건데요. 그 부분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5월 8일자로 의원 면직을 했습니다. 무려 한 3개월여 정도의 업무 공백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속히 업무 처리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7월 17일 날 내정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월 28일 날 인사청문 간담회 있었기 때문에요. 10여일간의 충분히 청문 준비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짧지 않다.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이미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에 검증 시간이 문제될 게 없다는 건데요. 사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부실한 인사청문 간담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낙하산 인사라는 회전문 인사라는 보은 차원의 인사청문회마저 번번이 맹탕으로 질문도 형식적인 수준의 청문회가 겉돌았다는 준비가 부족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장우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과 연교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경력은 없어 전문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언론인 만큼 시정을 바라보는 눈의 폭이 넓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대전시의회는 이런 논란에도 형식적인 인사청문 간담회 이후 곧바로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방의회가 이렇게 시장 인사에 대해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지방자치 구조에도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방자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강 시장 약 의회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게 뭐 여러 가지 권한이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의회의 견제 기능이 좀 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구조이긴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강 시장한테 괜히 뭐 밉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좋게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너무 이제 진영 논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같은 진영일 때는 그냥 약점이 있더라도 그냥 덮고 가는 그런 또는 뭐 강점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시장의 눈치만 보는 대전시의회의 모습은 최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 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끈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시기에 정치를 입문했으면서도 늘 제가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일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그렇큰 그 정치력, 신이 내려준 그 정치력과 그 지도력으로 그 성군 시장이 돼서 이거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재선 3선 되시고 국가를 위해서도 큰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이 시민들이 만났을 때라도 정말 이장우 시장 때문에 우리 대전이 살게 됐다. 초인류 경제 도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제가 다른 사소한 질의는요. 여기 후에 내가 우리 이장우 시장께 질의하는 것은 그 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당시 박종선 의원은 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직접 만나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일 수밖에 없는 분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신이 내린 뭐 정치력, 지도력, 성군이 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들인지가 궁금해서요. 네. 그 이장우 시장과는 저는 오랜 그런 친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좌관 동기생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의회에서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시정을 집행하고는 집행기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덕담을 좀 한 것이고요. 제가 이장우 시장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한 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시정질의에서의 박종선 의원의 발언은 덕담 차원을 넘어선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합니다. 사실 많이 이제 그 선을 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 시장을 이제 같이 도와서 좋은 시정을 한번 이끌어보자. 뭐 그런 취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 개인에 대한 찬양이고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사실 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전 지역에 뭐 당내에서 좀 이 사람은 확실히 우리 편이구나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아마도 그 의원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발언을 했으리라고 봐요. 지금의 정치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양 정파에서 개별 정치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당원들에게 이 사람은 확실히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걸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지 않으면 좀 계속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막강한 권한과 의회의 눈치 보기 속에 낙하산 인사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 17개 기관 가운데 14곳의 기관장이 모두 이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전체의 80%가 이장우 시장의 측근 인사들로 채워진 셈입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시장에 자기 사람 챙기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돼 왔습니다. 허태정 시장 재임 당시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았습니다. 당시 허태정 시장의 인사에 대해 김찬술 전 시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인사 또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고 이고동성 지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사의 제일 원칙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정자가 적임자라면 그가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김찬술 전 시의원을 직접 만나 당시 발언의 배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산하기관에 우리의 4개의 기관으로 가는 공사공단에 내려가는 그 자리에 그 선거의 측근들이 내려가는 건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 조직에 열심히 30년 동안 일했던 그 직원들이 임원이 돼야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 조직이 활성화할 수 있고 그 조직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의회의 권한 중에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빼지면은 집행부가 썩습니다. 인사청문 간담회가 시장의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해주고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현재 대전시의회는 여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같은 당 출신의 시장 눈치만을 보기 때문에 무력한 의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거를 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같은 당 소속에서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자치가 당에서 이제 당 쪽으로 이제 당론식으로 대놓고 당론은 아니지만 당론식으로 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은 당인데 뭐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당론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도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방의원들의 역량 문제, 견제하는 역할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뭐 시장의 어떤 그 시정을 좀 보조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식행위라 비판받고 있는 인사청문 간담회.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간담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일까요? 이 인사청문회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런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인사청문회가 전혀 없었을 때 대비시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시장이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내가 시장 되면 당연히 내 캠프 있던 사람들 임명할 때 옛날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매스컴에서라도 또 이렇게 또 다루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무리한 인사는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점은 있다.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바로 인사청문 간담회라는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시장 또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건 자기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강행 임명된 사람이 정말 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죠. 최소한 이제 사람들의 그 감시 안에 둔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청문 간담회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왔는데요.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제는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청문 간담회의 운영 규정을 조례에 담을 생각입니다. 실시계획을 시장한테 일주일 전에 통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경과보고 채택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뿐이 아니라 지금은 공사, 공단 4개 산하기관에서만 인사청문 간담회를 하는데요.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조례에 담고 인사청문 간담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 간담회가 되려면 선행돼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꼭 정치인들만이 그런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망 있는 NGO 인사라든지 또는 관련 학계 그런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좀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인사청문회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려면 이런 비판들을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최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의회 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시민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내리고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마련된 인사청문 간담회. 더 이상 시장의 눈치만을 보는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대전시의회는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겁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합니다.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으면 이 수레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장태산 자락의 기성동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 풍광이 잘 간직된 전원 마을인데요. 이곳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동 청년회 활동을 현지인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기성동 여기 지역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즐기면서 이제 자란 곳이잖아요. 내가 억지로 어딘가를 가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어떤 흐름에 나를 맡기고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즐겁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산 아랫마을 기성동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원입니다. 이곳은 대전에서 제일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으로 흘러가는 갑천 상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장태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흑성유원지나 많은 분들이 휴식을 하러 치하러 오는 곳이죠. 자연을 즐기러 오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도심의 번잡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도시 가까이에서 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교회 건물이었어요. 교회 건물이었는데 그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제 여기 고향인데 여기 교회가 제가 나고 자란 곳이에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고, 네, 아니 지금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이제 저도 목회자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옛날의 교회처럼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카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엔 강의 내용이 우리 마을 사람만 하면 동사무소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는 재난 관련해가지고 관리 재난 같이 활동하는 기성동 청년회 회원님들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마을대학 진행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디서 이제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성동이 예전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었는데 이게 환경도 좀 좋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안 들어서 아이들도 줄고 학교도 이제 폐교되고 분교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은 마을로 해서 좋은 마을 되면 인구도 늘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희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마음만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39세까지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해당되는 연령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린데 청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 처음에는 지역에 유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먼저 모였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같이 결속해서 유해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공헌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문가분들을 초빙을 해서 어떤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의 강의를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어떤 법적인 부분 뭐 그런 것도 이제 배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서로 돌봄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돌보면서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강연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백제 유적지예요. 그래서 흑석 산성 뭐 비롯해서 많은 유적지들이 있고 서구 지역으로 여행을 오시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갑천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수도 많고 그 동네에 또 역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역사문화유산을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제 그곳에 찾아가서 역사를 들어보고 이제 탐방하는 그런 모임을 했었고요. 가족들과 재난대응의 부분은 이웃이다.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할 수 있죠. 뭐 이제 태풍이 와서 어디가 좀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어디 뭐 좀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서로 연락해서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같이 가서 도와준다든지 큰 불이 났었거든요. 지역에 장타산 일대.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적십자 회원분들 그리고 이제 기성 청년회도 포함해서 이제 소방대원들 식사 준비하는데 같이 가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도와주고 그랬었죠. 사이즈가 크잖아요. 기성동 청년회에서 오늘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에 와서 어수선한 쓰레기장 옆에 화단을 예쁘게 갖고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화단을 예쁘게 갖고 놓으면 쓰레기 버리시는 분도 다시 한번 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예쁘게 잘 자라. 예쁘게 쓰레기 버리기. 꽃처럼. 꽃처럼 예쁘게. 꽃처럼 예쁘게. 기성동 청년회 활동도 같이 이제 엮어 나가면서
저희 활동도 많이 알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도시에만 머물러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기성동 청년회는 마을에 생긴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일궈내는 주민자치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사권을 견제하고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 선배라며 후보자를 예우하는 시의회.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목적의 시정질의에서 도리어 지자체장에게 신이 내린 정치력과 지도력을 가졌다며 치켜 세우고 사소한 걸 질문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스스로 망신을 주는 시의회. 대체 시의원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고 이런 시의회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 9대 대전시의회가 거수기 시의회, 지방의회 무용론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오로지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